자, 영어과 진성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수능 특강이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PPT를 수능 특강에 비슷한 컬러로 맞췄는데 보기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간략하게 제 이제 이력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재수학원과 여기 평택 이제 커넬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서만 이제 내신하고 있어요. 숙명여고랑 이제 단대국어랑 휘문고랑 이렇게 내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 볼게요. 지금 제가 학부모님께 이제 완전 이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은 이제 아까 국어 이제 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학습할 때 지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국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있죠. 그리고 탐구도 있잖아요. 영어는 사실 계속 후순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영어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하나 이제 맞춰놓지 않으면은 사실은 할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수업 구성을 그냥 학생들이 제 수업만 듣고도 점수가 유지되도록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요, 사실. 왜냐면 얘가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영어에 할애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중3 때 수능 영어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제 대치동 학생들은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5개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기출문제처럼 수능 영어 기출문제가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평택 학생들하고 수업하게 돼서 최근에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한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시험을 쳐보게 했는데 사실 80점 넘는 학생도 잘 없어요. 근데 그게 고1, 고2, 고3 다 공통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를 제가 후회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수능 영어가 솔직히 말하면 정시에서 메디컬을 지향하는 학생이 아니면 90은 안 나와도 돼요. 1등급은 안 나와도 돼요. 80점대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79점이 나오는 순간부터 급간이 떨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스카이 갈 학생이었으면 서성안으로 떨어져요. 그 서성안이었으면 중경외 시험 떨어집니다. 급간이 하나씩 이제 추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영어가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된다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80점대까지만 대학교들이 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기도 하고, 어차피 대학교 들어오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이제 인서울 대학교에서는 거의 전공을 영어로 수업을 많이 해요. 어차피 와서 못 따라오면 휴학하고 영어 공부를 따로 해서 다녀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잔인한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사교육이 영어 쪽에 많이 이제 아직도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이제 축소 일환으로 절대평가로 바꾼 것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 또 어차피 영어로 또 사교육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과목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나마 영어를 이제 좀 덜 할 수 있는데, 절대 기억하셔야 되고 적으세요. 79점은 나오면 안 된다. 절대 70점대는 나오면 급간이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아둥바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말고 국어 지문을 몇 개를 암기하고 그중에 3개 나와서 그 공부를 했는데, 국어만 하신 것도 아니고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해서 한두 개 아둥바둥 맞췄는데, 그러면 과연 다른 학생들을, 경쟁자들을 다른 성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비슷한 학생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결을 보면 거의 영어가 등급이 1점 후반대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절대평가지만 학생들이 입결 성적을 보면 3등급은 없습니다. 1점 이제 후반에서 2점 초반까지 이제 입결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현실을 말씀드렸고, 그럼 EBS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이제 EBS 이제 연계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좀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은 의아함을 느낄 거예요. 번호를 봤을 때 28번 이후에 연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이제 수능 영어에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1번에서 34번 빈칸 문제고요. 36번에서 39번 이제 문장 순서 맞추기 삽입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8개가 킬러인데 킬러에서 지금 연계가 빠져 있어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EBS에서. 그러면은
어이 뭡니까? 지금 연계된 건 전부 다 듣기예요. 보시면 듣기 교재가 연계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연계가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EBS 교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제 분석은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우리나라 입시 이제 사이트 중에 이제 제일 큰 3개 중에 하나 입시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6월 모의고사에 보세요. 지금 31번에 대해서 뭐 어떤 선생님이 지금 했니? 여기서 보시면 또 보면 영어권 나라에서 5년 정도 하시는 변호사, 어토니는 변호사죠. 변호사분이 31번은 문제가 없다더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났느냐. 자, 그게 이 31번인데 요게 정답이 이제 메시지였는데 스토리지 이거 2개랑 학생들이 정답이 거의 양분된 거예요. 5대5로. 이 정도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답이 비율이 높고 얘는 10몇 프로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이제 나뉘어져야 되는데 거의 반반 게임이니까 학생들이 찍은 거예요. 이제 반반 게임을 찍은 거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수능 특강 연계 교재예요. 자, 13강 이제 5번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해석까지는 이제 제가 요구 드리지는 않으려고. 여기 보시면 수능 특강에서 매체가 곧 메시지라는 지문이었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도 내신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분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매체가 메시지가 아니다. 매체는 메시지다. 어때요? 누가 봐도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전통적으로 EBS에서 지금은 간접 연계라고 불러요.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라 부르는데, 직접 연계는 아까 국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접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교수님들께서 어거지로 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논리가 조금씩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를 보지 않으면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다, 쉽다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연계감을 느낄 수 있는 멘트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작년에는 연계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연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면 약간 오류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이제 안 보이게 이제 잘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작년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1등급 비율이 6월 모의고사 저 오류가 있을 때 1.4%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점을 넘는 이제 학생들이 전 인원 중에 1.4%만 90점을 넘긴 거예요. 그 이하는 전부 80점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 숫자만 모아도, 맞죠? 1.4%를 훨씬 넘겠죠, 맞죠?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하고 중3 때 수능 영어를 끝낸 학생들이 쳐도 1등급이 1.4%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물론 이제 6월, 9월로 실험하는 거니까 이제 좀 놀랬겠죠. 학생들 이렇게 영어 못했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때, 평가원에서는 9월 모의고사 때 이제 조금 쉽게 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작년이나 한 4년 전에 비교하면 쉽지 않았어요. 근데도 1등급이 10%로 치솟습니다. 학생들이 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영어가 어렵게 나오려나 보다.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대비를 해버린 거죠, 이미.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10%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은 제가 시험을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6.8% 정도로 1등급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문제가 이제 그 사이 어딘가로 잘 나왔죠, 맞죠? 그런데, 같은 6% 이제 계속 6%, 7%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지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연계 교재의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뭔가 EBS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연계가 됐으면, 작년에 이 정도로 연계가 됐으면 사실은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발표 자료가. 맞죠? 듣기 이거 뭐 연계돼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43번, 45번에 그냥 장문 쉬운 거거든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이게 나오나 마나 아무 의미 없고 실용문, 도표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연계, 도표 나왔다고 무슨 연계입니까? 맞아요? 100%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연계가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처럼 매체가 메시지라고 나왔으면 매체가 메시지 일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는 주겠죠. 국어 독서처럼. 맞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연계 교재 안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은 이제 제가 왜냐면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제가 그냥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줘요. 자,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 보시면 34번에 제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말했던 매체가 메시지라는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작년에 이제 1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자, 난이도를 올릴 때 연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무조건 난이도가 치솟는다. 그리고 그 연계감을 모르면은 풀 때 논란이 생긴다. 왜냐면은 그 내용을 넣는데 집착한 나머지 논리가 깨집니다. 지금 이해 가시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이제 연계는 혹시 난이도가 올라가고 연계율을 올릴 때 이거를 지문을 보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어려웠겠구나.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이런 논란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선생님 그거 우리 풀었던 거 매체 메시지라는 거 얘기 나왔던데요, 이거? 그냥 매체 메시지 아니다. 그거 관련된 거 다 느껴지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라고 낸 건데 EBS를 이제 간접 연계다 보니까 안 본 거죠. 자, 요 정도의 일단 효용성을 가집니다. 난이도를 올리고 제재를 이제 억지로 넣다 보면 그 문항의 논리가 깨집니다. 논리가 깨지고 연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냥 논리로 접근하면 안 풀릴 확률이 있다. 자, 요거 다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계가 거의 안 됐어요. 연계가 안 됐고,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발표 자료대로라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의 연계는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연계라고 밝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EBS 연계 교재를 또 왜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제 수능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관심사에서 좀 멀어졌어요. 수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좋은 문제집들이 많았어요. 영어도 옛날 상대평가 때. 근데 이제는 돈 투자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시중에 유명한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EBS 문제만큼 좋은 퀄리티가 없어요. 괜히 사설 풀 필요가 없어요. 수능 특강 관련된 책이 지금 수능 특강은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게 또 나와. 이거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독해 연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5월쯤에 수능 완성 이렇게 3권이 나와요. 물론 듣기도 있죠. 이렇게 연계 교재인데 요 교재도 다 풀지 않고 다른 거 사설 문제가 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신 트렌드가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수능 특강 어차피 지금 고3들은 지금 내신할 때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뭐 다행히 많이 다뤄주면 모르겠지만 또 띄엄띄엄 다뤄서 빠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모의고사 형태로 전부 다 다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나 학생들의 학교 시험범위에 맞춰서 따로 제작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 보니까 뭐 1강 시험 범위가 1강 11강 그리고 뭐 23강 그리고 테스트 1 들어가던데요. 그러면 이거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제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공부하면 일단 그냥 풀면 학생들이 안 풀어요. 그냥 바로 풀어오지도 않고 바로 해설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제가 수업을 해보면 자기가 시간 재고 약간 집중해서 푼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할 때 집중을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안 풀어보고 숙제도 안 했는데 이 문제에 관심이 안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 재고 나의 능력으로 풀었는데 들렸어요. 그럼 관심사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능 특강 형태로는 문제를 풀 이제 원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릴 거다. 이거 하나 배치하는데도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데 한 4시간씩 걸려요. 1회당 4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넣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 정답도 이제 오류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영어로 한번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각자 제 재원생들의 이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면은 이제 문제가 또 세트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빈칸 문제는 제가 몇 문제라 했죠? 4문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 빈칸 문제가 몇 문제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제가 이제 빈칸 문제로 다른 EBS 지문을 변형해서 넣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수능 특강을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다 다뤄볼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냥 문제를 풀면 그 자녀분들이 푼다 안 푼다? 절대 안 푼다. 왜? 시간도 없다.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하느라 시간도 없어요. 어차피 버려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학교 내신도 어차피 칠 거고 그냥 주는 것도 어떻게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해 드릴 거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이미 설명을 많이 해서 이제 그냥 얘기만 넣어놨는데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제가 그 지문을 단 한 번 설명으로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나 그리고 뭐 고1, 고2 학생들 이제 여러 명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궁금하시면 제가 상담할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뭐가 유리하냐? 그냥 지문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해요. 사실 평택고, 신안고 이런 이제 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강하면 유리하죠. 왜냐면 80지문 정도 나온대요. 한번 이제 학생들 물어보니까 80지문 정도 나오고 아까 요런 모의고사가 요런 지문이 한 80개 나오는 거죠. 시험 범위로. 근데 이거 어떻게 그냥 해석만 하면 이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데 제가 최초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분들이 있으면 또 와서 뭐라 하시겠죠. 이 논리적인 객관적 지표 추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매체가 뭐라고요? 메시지라는 얘기는 기억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맞죠? 매체가 메시지고 매체가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보존이라고 나오죠. 맞죠? 디지털 보존 이거에 대해 제가 어떤 마법을 부릴 겁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지금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상담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문에 관련돼서 수능형으로 이제 변형 문제가 나오면 제가 대치동 학생들 내신에서도 틀리게 한 적이 없어요. 걔들이 점수 까지는 거는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이제 다른 부분인 거지. 제가 객관식 수능형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다 맞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걸로 하는데 요거는 전 그 설명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 커네라고 유튜브 이제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셔도 다 나오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이제 있어요. 3년 전부터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어요. 수능 영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로 이제 약간 옛날에는 이런 거 혹시 학생들 들어보셨나요? 빈칸 앞뒤를 검색해봐라. 약간 주요 표현을 검색하다 걸리면 그 표현 위주로 봐라. 선지부터 봐라. 온갖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다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자, 완전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또 만약에 상담 요청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논리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맞고 잘났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평가원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다? 복수 정답 2입니다. 자, 아까 봤던 이 31번 이거는 사실은 공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거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는 논리적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가원이 절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인식시키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간상 수업 구성 말씀드리고 자, 요렇게 되고 3시간 수업이고요. 자, 요렇게 되고 제 연락처 있고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시간상 이게 조금 질문까지만 받아들이고 하면 제가 수학 선생님께 또 넘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